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첼시 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타다. 그리고 이제 리제가 좀 결장중. 자, 그리고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도이. 그리고 이제 쌍가렌, 그리고 수비에서 이제 무릴로, 그리고 이제 사보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이제 비교적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더 많은 이제 노팅엄이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는 경기가 대부분일 정도로 이제 크게 좀 부진을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FA컵 4강전에서 상승세를 좀 타고 있던 리즈를 꺾으면서 이제 결승전에 좀 진출하며 이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로세니어 감독이 좀 경질된 후 이제 맥팔레인 감독이 이제 임시로 좀 부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맥팔레인 감독 체제에서 첫 승리가 이제 FA컵 4강전 좀 승리였기 때문에 좀 페이스를 좀 확 끌어올릴 만한 그 좀 승리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이제 직전 그런 좀 4강전 승리를 좀 발판 삼아서 이제 좀 도약을 하는데 이제 크게 좀 지금 포커스를 좀 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노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잘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전 유로파리그 4강 1차전에서는 빌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유로파리그 우승까지도 좀 노려볼 만한 이제 노팅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유로파리그에 더 이제 초점을 좀 둘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다만 뭐 리그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노팅엄이 뭐 강등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남은 리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좀 거둬 이제 안정적인 좀 잔류로 마무리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좀 자리 잡긴 했지만, 그래도 좀 끝까지 좀 방심할 수 없는 그저 리그에서 좀 노팅엄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이제 첼시가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공격을 좀 조립해 이제 플레이할 것으로 보고, 이제 노팅 같은 경우에는 평소처럼 이제 트랜지션 공격이나 이제 측면 전개를 좀 필두로 공격을 좀 풀어가면서 이제 틈틈이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첼시 상대로 좀 찬스를 좀 많이 좀 만들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팅엄 입장에서는 좀 득점 기회는 비교적 적대, 이제 그게 이제 효율적인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드는데 더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확실히 공격 효율성에 더 이제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죠 노팅엄이라고도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최근 좀 페이스는 확실히 노팅엄이 이제 더 좋긴 하지만, 자, 문제는 이제 노팅엄 프레스트의 이제 주축 선수들의 좀 대한 결장 이슈가 여전히 좀 발목을 좀 잡을 그런 좀 가능성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일주일 넘게 쉰 지금 첼시와 달리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좀 치렀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체력적으로도 더 열세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가뜩이나 이제 에너지 레벨에 좀 큰 비중을 좀 차지하는 좀 노팅엄인데, 체력적으로 좀 열세인 좀 상태면은 이제 타격이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져요. 네. 자, 게다가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이제 이 경기도 이 경기긴 하지만 바로 이후에 있을 이제 빌라와의 그런 유로파리그 4강 2차전에 더 이제 좀 신경을 쓸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라인업 변수에 있어서도 이제 첼시보다는 노팅엄이 더 큰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 이제 이런 부분과 좀 더불어 이제 첼시가 지금 좀처럼 이기지를 못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좀 성공을 했고, 이제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들면서 더 나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 볼 만도 하기 때문에 이런 좀 첼시의 좀 반등 요소까지 다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첼시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더더욱 그런 좀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좀 로스테니어 감독이 이제 경질된 이후에 좀 더 그래도 혈이 좀 뚫린 좀 첼시다 보니까 그런 좀 뚫린 혈을 더 이제 좀 뚫어버리면서 이제 흐름을 더 살리지 않을까, 더 그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봐서 이런 점 고렸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보면은 네, 첼시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네, 저는 이 경기는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첼시 승쪽 보는 경기. 그럼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버튼 대 이제 맨시티. 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글리시가 좀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로드리 그리고 이제 디아스, 그바리드 정도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에버튼은 현재 연패 중으로 이제 흐름이 좋지가 못하고 그 이제 3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좀 기록 중으로 최근에 좀 수비가 다소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 이제 후반 끝나갈 때쯤에 좀 동점골을 좀 넣었지만 이후에 바로 좀 실점을 하면서 좀 패배했을 만큼 확실히 좀 후반 막판에 좀 수비 집중력이 좀 안 좋았던 그저 에버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최근 좀 불안정한 좀 수비를 좀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하락세를 타고 있는 그저 에버튼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6연승 중으로 좋은 페이스를 좀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리그에서는 아스날과 이제 1위 경쟁을 지금 이어가는 중이면서 이제 FA컵은 이제 결승전에 좀 진출한 상태입니다. 자, 일단 리그를 봤을 때 이제 현재 1위는 이제 아스날과는 이제 승점 6점 차가 좀 나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맨시티가 이제 아스날에 비해 이제 2경기를 좀 덜 치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기기만 한다고 하면은 자력으로 지금 아스날과 이제 경기 수가 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승점 또한 이제 같이 좀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1위, 이제 리그 우승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계속해서 이제 좀 리그 경기에서는 승리를 좀 해야 되고, 한번 미끄러지면은 확실히 리그 우승을 좀 놓칠 그런 좀 가능성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뭐 충분히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에버튼이 그래도 맨시티 상대로는 중원에서 밀릴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에버튼은 반강제적으로 라인을 내려서 이제 플레이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레 좀 맨시티가 에버튼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소유하면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좀 맨시티가 그런 에버튼의 밀집 수비를 좀 두드리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물론 이제 에버튼의 공격 전개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원에서 밀려 빌드업 구사가 쉽지 않아 이제 평소보다 롱볼 비중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에버튼의 좀 공격이 이제 더 좀 단조로워질 우려가 좀 크고, 그리고 이제 현재 좀 맨시티의 좀 수비 조직력이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에버튼이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네.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맨시티가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는 요소가 좀 많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렇게 뭐 크게 좀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현재 전력, 흐름, 이제 경기력,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좀 맨시티가 좀 우세하고 상대 전적에서도 많이 좀 앞선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그래도 맨시티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그래도 아스날과의 좀 치열한 1위 경쟁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이런 부분들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여기는 맨시티 승쪽 보는 경기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고, 네, 어느만은 좀 고려를 했는데 이거는 네, 오바보다는 이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맨시티는 뭐 어느 정도 좀 득점을 기대해보나 하지만 에버튼이 좀 생각보다는 공격에서 힘을 좀 못 쓸 경우를 좀 염두해서 네,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는 언더까지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비야 대 이제 소시에다드. 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점 대표가 한 명이 결장. 자, 그리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점 포워드 한 명, 그리고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세비야는 최근 5경기 기준 1승 4패로 이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현재 좀 강등권에 좀 위치할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빠르게 좀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강등될 가능성이 더더욱 좀 커지는 그런 좀 세비야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꼬마를 꺾고 이제 우승을 좀 차지했지만, 자, 이후에 이제 헤타페 상대로 좀 패배하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라요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좀 허용해 승리를 놓치면서 우승 후 행보는 다소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코파델레이 우승 이후에는 살짝 좀 주춤하고 있는 그죠 소시에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최근에 수비 뒷공간 허용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실점 위험이 좀 클 수는 있지만, 자, 그래도 이런 뭐 공통된 수비 불안과 좀 달리 이제 최근 뭐 공격 전개 및 득점계 창출에 있어서는 세비야보다는 소시에다가 더 좋기 때문에 결국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팀 또한 소시에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 중에서 특히 이제 좀 수비 리커버리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좀 트랜지션 공격에 좀 능한 소시에다의 공세를 막아내기는 더더욱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자,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공격에서 더 이제 효율적인 모습을 좀 보일 팀 또한 소시에다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돼요. 자, 물론 이제 소시에다드가 지금 뭐 코파델레이 우승 이후에 이제 다소 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자, 그래도 뭐 전체적인 좀 페이스나 경기력은 이제 세비야보다는 이제 소시에다드가 이제 최근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좀 득점력에 있어서도 지금 소시에다드가 더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저는 소시에다드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 프랭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안 그러면은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사드 프렌의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레모네세 대 이제 라치오. 자, 크레모네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난은 없습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지금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좀 포지션별로 골고루 이제 결장자가 있는 그죠 라치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확실히 좀 전력 누수에 있어서는 라치오가 더 크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크레모네세는 지금 4경기 연속 무승 중으로 이제 페이스가 안 좋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나폴리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4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크레모네세 그 리그 상황을 봤을 때 현재 리그 18위로 강등권에 좀 위치하고 있고, 지금 잔류권에 위치한 17위인 레체와는 승점 4점 차가 좀 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레체보다는 이제 크레모네세가 한 경기 덜 치른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잔류권 경쟁에 있어서는 좀 열세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라도 뭐 결과를 좀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강등이 좀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현재 좀 크레모네세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이제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고, 이제 근래 이제 FA컵 4강전에서는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진출해 이제 FA컵 우승에 이제 한 발짝 더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FA컵 결승전에서는 이제 인터밀란을 좀 상대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부담이 좀 클 수 있는 좀 라치오긴 하지만, 자, 그래도 이제 뭐 결승전이 좀 단판 경기다 보니까 뭐 충분히 그래도 이제 우승까지 좀 지금 노려볼 수 있는 현재 좀 이제 라치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비교적 중원이 좀 막강한 라치오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하며 주도권을 좀 질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크레모네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로우 블록을 형성하며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롱볼을 좀 통한 좀 역습이나 크로스, 이제 안 그러면 이제 코너킥 같은 거로 세트 피스를 통해서 이제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공격을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문제는 지금 크레모네세가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이제 득점력이 많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이제 대체로 롱볼 비중이 좀 큰 만큼 공격이 좀 단조롭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크레모네세가 이제 적극적인 좀 공격을 좀 적극적인 좀 공세를 좀 보인다고 해도 그게 이제 유효슈팅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공격 효율에 있어서는 많이 좀 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승리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큰 그런 또 크레모네세긴 하지만, 그런 약간 뭐 동기부여와는 별개로 여전히 좀 이제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뭐 공격 전개나 이제 퀄리티 부분에서도 많이 좀 이제 안 좋은 그런 좀 크레모네스이기 때문에 이런 뭐 크레모네스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확실히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크레모네세의 강등 버프는 어느 정도 이제 염두할 만한 그런 포인트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뭐 지금 전체적으로는 라치오가 우세한 부분이 더 많으면서 많다 보니까 그런 뭐 라치오한테 좀 더 이제 기울 만한 좀 경기라고 좀 보여지고,
게다가 지금 크레모넷의 좀 공격 사이클이 좀 저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저는 라치오 사이드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라치오 승쪽 보는 경기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대 피오렌티나. 일단 양팀 다 지금 주전 포워드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로마가 이제 최근에 이제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지금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는 볼로냐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의 좀 패배를 이제 리벤지 하는데 좀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로마가 좀 이기게 된다고 하면은 코모를 제치고 이제 5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순위 상승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이제 어느 정도 클 수 있다. 이렇게도 같이 좀 전해드려 가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는 있지만 최근에 레체와 사솔로 상대로 연달아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현재 지금 리그에서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을 만큼 이제 리그에서의 좀 행보가 좀 좋고, 이제 이로 인해 이제 강등권에서는 많이 좀 멀어지며 이제 잔류가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피오렌티나가 뭐 최근 좀 무승부를 좀 2번 연속 좀 거두면서 좀 주춤한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다 볼 수가 있고, 특히 좀 리그에서는 뭐 3월부터 거의 뭐 패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좋은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피오렌티나에 대한 기대치는 확실히 좀 높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그래도 지금 뭐 로마와 좀 피오렌티나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로마가 뭐 더 우세할 만한 그런 좀 경기는 맞고, 게다가 이제 홈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우세할 만한 그런 좀 경기를 좀 맞다고 맞다고 좀 보긴 하지만, 자, 그래도 약간 좀 고려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좀 피오렌티나의 좀 중원 장악력이 좀 좋으면서 이제 수비가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피오렌티나가 로마 상대로 주도권을 좀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예. 그만큼 지금 최근에 좀 피오렌티나가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내는데 이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원이 좀 견고하면서 이제 나름 이제 좀 중원이 좀 견고하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아서 이제 확실히 좀 이제 크게 이제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강점이 이제 이번 로마 전에서도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뭐 최근 좀 피오렌티나의 뭐 전반적인 뭐 조직력이나 이제 공수 밸런스 또한 좀 좋다고 보고, 리그에서는 지금 긴 무팽진 중으로 이제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요런 좀 피오렌티나가 그래도 꽤 좀 선전하는 그림을 좀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만 그럼에도 피오렌티나가 홈 로마 상대로 그것도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둘 거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많이 좀 어렵다고 좀 여겨지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든다고 해도 현재 지금 리그에서 긴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피오렌티나 상대로 이제 뭐 손쉬운 좀 승리를 좀 기대하기 또한 좀 어렵다고 봐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저는 햄무나 무로 좀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물론 이제 피오렌티나 이프렌에 대한 좀 선택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피오렌티나가 이긴다는 그런 좀 방향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피오렌티나 이프렌은 그런 약간 좀 경우를 좀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좀 메리트는 없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이런 좀 경우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좀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는 차라리 승패보다는 로마 햄무나 무 중에서 좀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만약에 뭐 로마가 좀 이긴다고 해도 이제 1점 차 정도의 좀 승을 봐서 이제 로마 햄무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기. 이 경기는 뭐 충분히 무승부로 좀 끝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승패보다는 햄무나 무 쪽 도전하는 경기 내지 어느 가나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네,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